우리 서포 15조 초안에 보면요. 작년에 그 6월 달에 나왔는데 4차 산업 기술 핵심 빙자한 플랫폼이나 앱 사업 등 이 규제를 완화하고 서민 일자리 수익을 탈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걸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또 다른 부분으로요. 뭘 넣어놨는가 하면 그 사모펀드 금지, 기업 인수 사기, 우회상장 가중 처벌, 그리고 주가 조작 담합, 내부 정보 이용 등에 대해 손실배상을 법제하고 엄중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쓸 때 한국에서 4차 산업이니 요즘 또 그 이상으로 4차 산업에 포함이 되는 범주에 넣고 있는 바이오니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사기에 가깝다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판을 벌리기 위해서 사모펀드판을 문 정권이 의도적으로 벌려가지고 지금 대량 사고를 칠 것이다라는 걸 작년에 사고가 나기 전인 이미 6월 달에 제가 사모펀드 금지라는 서포 15조 항목을 통해서 이런 거는 100%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자, 문 정권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할 때요. 다 정권마다 뭐 열중해서 집중해서 뭐 빼먹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제일 도난되게 무슨 창조 경제니 무슨 문화 융합 컨텐츠니 헛소리 하다가 지도 뭔 말인지 모를 소리 하다가 끝나버렸고요. 이명박은 4대강부터 시작해서 그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 원전이죠. 원전. 요런 쪽으로 집중해서 잘 했습니다. 노무현 경제는 전국의 좌파들은 이명박을 토건해 이 토건 국가를 완성한 두목이다. 현대건설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명박도 토건 사업을 대단하게 벌렸지만은 이명박보다 더 벌린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청, 무슨 클러스터, 행정복합도시, 골프장 해서 전 국토를 파헤쳐서 그야말로 부동산 시행개발업자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 엄청난 부동산 폭등을 시켰죠. DJ 때는 온갖 게이트가 났는데 벤처 게이트가 제일 크게 작용했습니다. 벤처 기업을 육성한다고 그 당시에 IT 닷컴 버블을 갖다가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서 벤처 사기꾼들이 다 몰려와서 벤처 특례 자금을 받으면서 왕창 해먹었습니다. 자, 이 문가리 정권에서 제가 어디서 이렇게 드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연구가 많이 됐어요.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지금 한번 집권을 해봐서 집권 경험이 있는 패거리들 그대로 연장해 가왔습니다. 그래서 취임 전부터 원전을 세우고 태양광을 대신하면서 태양광 풍력 등에서 왕창 해먹자 이 계획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암호화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참 방치해놨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단속한다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거품이 생길 만큼 다 생겼고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제대로 인허가도 이렇게 되지 않는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다 돌렸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습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단속한다 말을 했고 거품을 빼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부분까지도 먹이가 됐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료 바이오 분야, 약 바이오, 뭐 요즘 의료하고 약 분야에서 공통점이 바이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야에 노무현 때부터 좌우한 좌파들은 굉장히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부산 출신 의사들이나 뭐 사업가들하고요. 그러면서 이 정권 들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바이오 특례 상장이 40개가 훨씬 넘는다. 제가 셌을 때 40개였으니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졌겠죠. 1년 전쯤에 셌으니까. 그래서 신라젠도 그 중에 하나였다. 한때 셀트리온 밑에 2등으로 갔죠.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몇천억 남아서 거래 중지 상폐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을 닫으면 그 피해자들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몰려 나와서 시끄럽기 때문에 지금 문을 천천히 닫으려고 빠져나가는 출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중에 하나가 지금 진단키트, 코로나를 이용해서 기대하지 않은 바이오 수요가 생기고, 그래서 문가리 정권은 코로나가 야, 이 돈벌이 먹기 좋은 진짜 호재가 생겼다 해서 초반에 진단키트 주식을 엄청나게 띄웠습니다. 진단키트 저거요,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수출했다 해도 세계적으로 1조가 안 됩니다. 한 8천억이나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어디서 벌어먹었을까요? 그렇게 수출해도 8천억도 안 되지만 주식 가격이 뛴 거는 한 몇십 조가 뛰었을 겁니다. 바이오 관련 진단키트 회사들은. 자, 우리가 전번에 마스크에서 지오용이나 이번에 이 독감 백신에서 신성약품을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이상하게 수습되었을까요? 그 절정이 어제 문가리가 지금 K바이오 행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K바이오 행사에 가서 삼성바이오로직, 유명하게 삼성의 그 뭡니까?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합병에서 문제가 됐던 계기를 제공한 이 회사와 그리고 코스닥 1인 셀트리온이 이 두 회사가 2023년까지 10조 5천억을 투자한다. 이러면서 정부가 이거를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미래차 바이오를 갖다가 3대 차세대 육성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2025년까지 바이오 인재 47,000명을 양성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47,000명. 자, 그러면서 문이 올해 안에 치료제가 나올 거고 두 회사에 특히 감사한다. 삼바는 1조 7천억 들어서 송도에 세계 최대 바이오 공장을 만든다. 자, 검찰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회사에 문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문이 삼바를 사면해 줬다. 그래서 이재용이가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서 그냥 자기 지분을 늘렸는데 아버지 죽었다고 발표하기 전에 그게 박근혜 정부하고 관련해서 지금 전 정권을 끝내버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용이가 제일모직 합병의 근간인 삼바 상장, 삼바가 그때 상장됐어요. 근데 그 삼바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삼바가 자회사 삼바 자체의 회계 사기를 통해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였다는 부분에 재판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문가리가 지금 덮어주고 어제 사면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3대 산업 한번 보세요. 반도체는 누가 합니까? 삼성. 미래차는 누가 합니까? 현대차. 바이오는 누가 합니까? 삼성. 그리고 작은 문가리 총의 바이오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과 현대차와 자기 관련 있는 바이오 회사들 요것들만 밀어주겠다. 지금 이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치료제가 연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몇 개를 특례 상장시켰으면 그 얼마나 특례 상장 자체가 특혜입니까? 짭짤하겠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 정권의 핵심 부분이 박근혜가 완화시킨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를 이 정권이 본격적으로 이제 해먹기 시작했죠. 자, 박근혜는 뭐 하려고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 조건을 완화시켰는지 난 이해를 못할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그 정권이다. 그래서 온 도둑놈이 뭐 자산운용사가 246개인가 그렇고 펀드가 만 몇 개입니다. 사모펀드.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권 끼어들어서
라임하고 옵티머스에 어떻게 해먹는가 우리 잘 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은행하고 정권사에 압력 넣어서 허접한 사모펀드 회사에 자산운용사에 건의 세워주고 사모펀드 거기 팔게 하고 돈 들어오면 그 길로 다 빼먹고 도둑질하고 그거 가지고 코스닥에 허접한 회사들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 조작하고 해외로 반출시키고 이렇게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탄은 지금 2개 터졌는데 뭐 작은 것까지 하면 서너 개 터졌는데 이게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이 사모펀드 폭탄이 다 터지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 핑계 대 가지고 또 하나 해먹으려고 만드는 게 뭡니까? 한국형 뉴딜이에요. 일자리 창출하겠다. 코로나 일자리 없다. 그런데 그게 스마트 뉴딜이고 그린 뉴딜이에요. 그거는 그린 뉴딜은 결국은 뭡니까? 태양광 사업 계속 해먹겠다는 거하고 수소차 해서 총회하는 현대차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상대편에 있는 스마트 디지털 뉴딜은 뭐냐? 이거는 그야말로 삼성이 하는 원격 의료라든지 지금 삼성이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이 사업들, 언택트 산업에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일자리 창출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국가 예산을 170조, 물론 그 중에 한 20조는 지금 펀드로 들어가고 펀드로 들어갈지 모르죠. 자구한 국가 예산을 150조를 투입해서 할 일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문이 국가의 공적인 경제와 예산과 투자와 더 나아가서 사기업의 이익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저는 사기업을 밀어주고 그 사기업이 막대한 자신의 돈으로 해야 될 투자 비용을 국가가 대신해 주면서 엄청난 특혜 이익을 누리도록 시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나중에 물러가고 역사를 새롭게 쓴다 하면 정말 곳곳에서 금융부터 바이오부터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짭짤하게 많이 해먹었다. 암호화폐까지 이렇게 기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먹는데 과거 같으면 이런 것들이 터지고 보도가 나고 국민이 분노하고 할 건데 이제 분노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조국 부인이 그 무슨 사모펀드에서 코링코미가 드러난 거는 이런 식으로 가는 많은 계획들 중에 그냥 일부가 어설프게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수많은 이 정권의 권력자들이 이런 부분에 문어발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돈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피아가 한번 조직을 장악하면 총 맞아 죽거나 늙어 죽어야 내려놓듯이 이것들은 아마 돈이 얽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다. 해먹는 싸움을요. 그래서 이 정권의 해악이요. 무능하거나 무슨 다소의 전통적인 비리 차원이 아니라 거의 국가를 들어먹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닝썬 때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한 거고 장학선까지 연결해가요. 왜? 일종의 돈 들어오는 출구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부동산 폭등에도 뭔가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하고도 이 정도로 건재한다면 이건 국민이 돌았거나 야당이 돌았거나 시대가 돌았거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